미국 뉴욕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약식 회담 형태로 30분간 진행됐는데요. 네,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형식을 갖춰 열린 정상 간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치부 정주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우선 급박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대통령실이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만남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약식 회담이 이게 뭐냐 이제 물었더니 앉아서 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통역을 포함하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의제를 상정하지 않고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30분간의 만남,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두 정상의 만남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2년 9개월 만에 만나게 된 것인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은 2년 9개월 만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회담입니다. 예. 2019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선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정상의 만남은 이번 정부 들어서 양국이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해오면서 물밑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조율해오던 중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지난 6월 말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만남이 이뤄졌고요. 거의 5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하면서 조금씩 회담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어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번 회담이 막판까지 열릴지 말지 계속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최종 합의가 된 건가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마지막까지 이 회담이 개최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일본 언론 쪽에서 먼저 짧은 시간 회담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25분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고 한 줄로 공지를 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시간과 방식 모두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가 사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회담이 어렵게 성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고 발표한 거는 우리 정부였습니다. 네. 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한국 언론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순방에 오르는 날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 자국 정치권과 여론을 살핀 것이다. 결국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만남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물론 이제 30분간의 만남이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통역까지 거치면 더 짧은 시간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과제, 이 최대 관심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들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이 회담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여부였는데요. 예.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차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한일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 그랜드 바겐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민간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본은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네, 이렇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외에도 대북, 북핵 공조 등도 이제 테이블 위에 오를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떤가요? 네, 이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북핵과 같은 동북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북핵 문제 역시 이 짧은 회담에서 깊은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이 결과 브리핑에서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인권 유린으로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남북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만남이 이루어졌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일정이 변경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에 좀 무리 없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회담을 앞둔 어젯밤에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좀 회동 형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그리고 이후에 미국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뉴욕이 아닌 워싱턴으로 이동하면서 뉴욕 외교 일정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이 경제 이슈가 최대 관심사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이란 문제로 전기차 차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통화 스와프 가능성인데요. 양 정상이 통화 스와프나 이에 준하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후에 있을 한미 회동의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주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